부산의 한 병원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19일 된 아기의 귀가 크게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간호조무사는 면봉으로 인해 가벼운 상처가 난 거라고 둘러댔는데요.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거짓말이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아동학대 재판이 시작되고 병원의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도 공개됐는데요. 대체 생후 19일 된 아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생후 19일이라면 그야말로 시체말로 정말 피덩이 아닙니까? 자, 그런 아기와 산모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네, 지난 2021년 2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조리원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 태어난 지 19일 된 신생아의 귀가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긴 한데 이게 하얀 연골이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상처가 컸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호조무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이 귀 뒤에 태지라고 신생아 각질이 있는데요. 그걸 긁어내다가 나무 면봉이 부러지면서 긁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진료를 본 의사는 아이 이 찢어진 귀의 결이 지그재그로 난 걸 볼 때 이건 살을 비튼 것 같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아이 엄마는 아동학대를 의심했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일단 수사에 들어갔겠죠.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뭐였죠? 학대였습니다. 일단 간호조무사가 CCTV 사각지대로 아이를 데려가서 이제 아이가 막 울고 보챘겠죠. 뭐 이때 뭘 압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서 아이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서 다치게 했다고 이제 검찰이 본 건데 사각지대로. 네, 그 데려가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간호사 조무사가 이제 이런 일이 생기고 아이가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수간호사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이 귀 사진 좀 전에 보내면서 수쌤 간반에 제가 사고 쳤습니다. 혼나겠습니다. 아기 귀를 잡아당겨서 상처가 났습니다. 귀 뒤쪽으로 크게 반성합니다. 눈물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저기서 끝이 아니라 연락도 했었나 봐요. 수쌤, 그러니까 아마 수간호사로 추정되는데 수쌤 전화 꺼져서 병원에서 있겠습니다. 톡 확인하시고 전화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아이 고의적으로 상처를 냈다는 걸 인정을 한 거잖아요. 자기 윗사람한테. 네, 근데 문제는 이 간호조무사가 아이가 다치고 하루가 지나서야 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가벼운 상처예요. 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그 아기가 이제 피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베넷저고리에 피가 묻었는데 그걸 또 버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CCTV 영상을 봤더니 간호조무사가 신생아가 피가 묻은 베넷저고리를 검은 비닐에 넣어가지고 몰래 버리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간호조무사가 16분 후에 동료랑 얘기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손을 비트는 동작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비튼 건 맞는 건데 어떻든 재판에 넘겨져가지고 간호조무사가 재판 받을 때 그 자기는 아동 학대의 고의성이 없다면서 끝까지 이 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자, 생후 19일 된 아기가 보챈다는 이유로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서 귀를 비틀어서 상처를 입힌 이 간호조무사. 그런데 이 여성의 뒤에는 학대 증거 은폐를 지시한 또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조직적 은폐라는 게 어떤 얘기일까요? 네, 검찰이 해당 병원을 2차례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병원장과 직원들이 다 같이 조직적으로 이것을 은폐하려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일단 의사는 뭐라고 병원 기록을 썼냐면 면봉에 의한 상처다라고 이제 조작한 것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나 조무사들도 맨 처음에 이 아이의 기록이 매우 보챔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걸 지우고 양호 이렇게 써놨고 또 이 사건도 마치 목욕 시간에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 간호사가 이 사람에게 다시 또 문자를 보낸 것도 지금 파악이 됐어요. 뭐라고 썼냐면 조직적 은폐 또는 작당 모의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는 것이 최악의 경우다라고 쓴 것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진작에 좀 이실직고를 했더라면. 그랬으면 물론 아이가 그렇게 다쳤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물론이죠. 넘어가기 힘들었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간호조무사 이제 아동학대 재판이겠죠. 근데 거기에 병원 행정부장이
대표병원장의 지시로 하나하나 재판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재판 진행되는지 볼 수는 있죠. 문제는 이제 증인신문 같은 것들이 이제 예정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증인신문 직전에 증인들하고 다 그 간호조무사에 선임한 변호 사무실에 모여서 서로 이제 어떻게 말을 맞추고 위증까지 이렇게 말을 해라, 저렇게 말해라, 위증 교사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처벌받고 끝날 사건이 지금 재판에서 위증한 사람만 한 7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니까 예. 위증을 진두지휘했더니 병원 행정부장 또 수간호사는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장과 의사 포함해서 무려 10명이 또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병원 알고 봤더니 좀 역사가 있었어요. 네, 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2022년 11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귀를 비튼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해당 병원 산후조리원이 그 생후 13일 된 아기의 기저귀를 갈다가 이 아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이것 때문에 영아가 두개골 골절 또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그러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요. 또 보호자에게 바로 사고 사실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이 사고 사실을 하루가 지난 뒤에 알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병원 관계자 3명이요. 그 재판에 넘겨져서 금고 6개월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현재 해당 병원의 산후조리원은 3월까지 휴업에 들어간대요. 근데 아니 그러면 3월까지 휴업이면 그 이유는요? 뭐 그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또 슬그머니 정상 영업을 할 수도 있죠. 1월 20일부터 휴업에 들어갔고 3월까지는 최소한 휴업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 병원이 뭐 산모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많은 병원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지금 피해 아동 부모님 같은 경우 이 아이 그 아까 귀의 그 상처가 지금 바로 수술할 수 없고 뭐 19살 때 흉터 제거술을 받아야 되고 아직 아이가 너무 어려서 청력에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참 좋아. 근데 일단은 최근에 의료법이 좀 강하게 바뀌어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가 되면은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죠. 여기 지금 보면은 병원장이나 일부 의사들은 당연히 의사 면허가 있을 것이고 예. 만약에 뭐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뭐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면허가 취소되면 병원을 운영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좀 사진이 끔찍해서 이렇게 블러를 치긴 했는데 아이 이 귀 뒤쪽 연골이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상처가 깊었답니다. 빠른 회복을 좀 바라겠고요.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